조정기를 전에 준비를 먼저 하면 좋을 만한 것들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변호사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조정기일 가기 전에 변호사에게 먼저 어떠어떠한 협의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제시할 제시안, 그거를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일에 가자마자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전에 미리 한번 대리인이랑 얘기를 하고 갔을 때보다는 조금 덜 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대리인한테는 "제가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제시안, 요거 정도는 공유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변호사에게 공유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걸 제시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겠죠. 그러고 제시를 할 때도 한 번에 한 개씩만 제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번 1 순위는 이거고, 1 순위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는 2 순위는 이거고, 또 3 순위에는 이거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나리오대로 제시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라는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 이때는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해 봐야지. 저때는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별로 제시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변호사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혹시 그게 너무 협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조정안을 이렇게 다시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노선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조정이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조정 안 되고 '나는 무조건 재판으로 갈 거다.' 이러면은 사실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정을 하는 이점이 있죠. 재판으로 가면 시간도 1 년, 2년 계속 길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도 또 들어갈 거고, 이런저런 고생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조정해서 빨리 끝내는 것들이 당사자분들한테도 좋은 면이 있어서, 그래서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정의 이혼을 빨리 하고 싶다. 그리고 서로 간에 더 이상 상처받으면서 그 서면 공방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게 되면 조정을 꼭 성립시키자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받고 싶은 재산 분할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처음 제시할 안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와서 얘기를 하더니 5천만 원밖에 못 준대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노선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갔던 마지노선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을 받고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했던 마지노선이 7천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지노선보다 훨씬 적은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인제 다시 복도에 나가서 대리인이랑 상의를 하고 오겠다 하셔 가지고, 변호사랑 복도에서 상의를 하시고 다시 들어가셔 가지고 조율을 계속 진행을 해 보시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인제 합의점을 찾아서 이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도저히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인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인제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금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할 여지가 있어요. 돈이 뭐 이렇게 1 억이 되든 5천이 되든 7천이 되든 중간 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친권 양육권을 다투게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아이를 나눠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그 누구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조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2 시간 만에 그 치열하게 친권 양육권을 다투고 있는데 2 시간 만에 "저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 다툼이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조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번 생각하고 오시고, 그리고 재산 분할도
그냥 돈으로만 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부동산이 껴있는데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난 단독 명의로 넘겨주고 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같으면 그거를 팔아버리고 판 다음에 세금 다 공제하고 남는 돈을 둘이서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이렇게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친권 양육권을 인제 누군가가 한 명이 가지고 가게 되면 다른 상대자는 면적 교섭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면적 교섭권은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할 것인가, 뭐 월에 4 번을 할 것인가 아니면 2 번을 할 것인가, 몇 시에 아이랑 만나서 몇 시에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줄 것인가, 방학은 어떻게 하고 설 추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생각을 하고 오시면 조정에 가서 그 당일 바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바로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가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 보겠다." 요런 것들 생각을 해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셔 가지고 너무 억울했고 너무 슬펐고 그동안 수년간의 이러이러한 고통을 겪어 왔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다 이해가 가죠. 조정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저도 이해를 하고 판사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조정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지금 할애된 시간은 딱 2 시간밖에 없어요. 2 시간밖에 없고 이 시간을 할애를 해서 목적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 협의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혼을 하고 그날 이제 서로 각자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완성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황금 같은 2 시간 동안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그래야 협의를 해서 이제 서로 각자 갈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토로를 하다 보면 그런 이혼을 할 때 꼭 협의해야 되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쉽게 또 협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조정 가실 때는 이 날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는 날인가, 가서 속상한 걸 털어내는 날인가, 아니면은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고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하든 좀 기분은 나쁘지만 나의 목적은 기분 나쁜 사람을 정정시키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의 말이 틀렸다고 해서 저 사람 말이 틀렸습니다라고 밝히는 날이 아니다. 그날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협의안을 마련하는 날이다. 이걸 목적으로 주고 가시면 아무래도 성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